이용우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아,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예, 팬이 많이 드셔가지고 지금 여기 보러 많이 오셨습니다. 의원님, 아 간밤에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중요한 일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네. 막 여기저기 전화 연결로 말씀 좀 듣느라고 좀 모시는 시간이 늦었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의원님. 아유, 정말요. 예. 예. 의원님 말씀 좀 많이 들어야 되는데 네. 다음에 또 모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좀 많이 들어볼 시간을 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 이제 새벽에 진행이 됐지만은 예.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도 일어나서 예, 아니 뭐 새벽에 그리고 새벽에. 어제 밤에 사실은 드라마틱했죠. 저희가 이제 당의 그 검찰 개혁 특위 있지 않습니까? 예. 특위회의를 어제 이제 자정 가까이까지 하고 막 그랬었어요. 아이고. 그리고 근데 그 하는 와중에 보니까 막 난리 났죠. 트럼프가 막 숙청 혁명 막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회자되는 게 그것도 정상회담을 앞두고 그 타국 그러니까요. 정상이 뭡니까? 또 우리 정상에 대해서 그렇게 발언하는 거에 대해서 다들 뭐 속된 말로 뒤집어졌죠. 뒤집어졌었어요. 뒤집어졌죠. 민주당 안에서도 예. 사실은 뭐 특유의 뭐 저 회담 전략이다 이렇게 내심은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전에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외교 결례 아닙니까? 원래로 그렇죠. 따지면은 네. 이제 결과적으로는 어쨌든 잘 마무리된 것 같고요. 야. 냉온탕을 오간 회담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네. 뭐 오해도 풀렸다고 하고 네. 그리고 지금 저희 영상을 통해서도 계속 좀 보고 있지만은 네. 화기애애하게 네. 그다음에 이 서명한 이재명 이 대통령이 방명록에 쓴 그 펜을 또 네. 트럼프 대통령이 보고 네. 좋아하고 네. 거기서 이재명 대통령 선물을 하고 예. 와 이거 진짜 각본 없는 드라마처럼 펼쳐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야, 그러니까 이게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은 저런 상황이면 네. 웬만한 그 대통령도 상당히 주눅 들 수 있거든요. 주눅 들고 페이스 조절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많이 준비를 했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네. 근데 저런 상황에서도 오히려 그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준비된 거고 실력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이제 어쨌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애초에 구상했던 네. 그 페이스로 지금 끌고 온 거잖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렇게 된 거에 대해서 아마 국민분들께서 좀 상당히 안도하고 이후에 외교 관계에 있어서도 이재명 대통령이 상당히 좀 기대하는 부분이 생긴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그동안 뭐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행정 잘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예. 이게 외교 무대 딱 가서 한일 정상이다 한미 정상이다 보면은 예. 외교도 잘하네. 예. 어제 댓글로 뭐 외교 천재다 뭐 네. 천재명이다 이런 얘기가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네. 아마 나 깜짝 놀라셨을 것 같아요. 네. 국민들께서도 네. 직접 하는 거 보니까. 예. 아마도 지금까지의 어떤 여러 가지 고민과 예. 내공 그리고 저는 가장 근저에는 국민들 믿고 가는 어떤 자신감이 바탕에 깔려서 네. 저렇게 흔들림 없이 대응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와 그래요. 네. 흔들림 없이 외교 무대에서도 우리 국익을 대변해서 또 우리 네. 국민들과 함께하는 이재명 대통령 모습을 볼 수 있다. 네. 정말 흐뭇한 그냥 계속 웃음이 나오게 되는 그런 예. 아침인 것 같습니다. 예. 이 한미 관계가 잘 풀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북미 관계 또 남북 관계도 잘 풀릴 수 있는 계기가 네. 되기를 바란다. 예. 네, 에이펙도 저희가 잘 준비해서 네. 그런 좋은 장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한마디 보태자면 네, 트럼프 대통령 앞으로는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국민들이 그러니까 어제 밤잠 못 자고 굉장히 많이 잠 못 주무신 분들 많으실 네.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3시간 앞두고 그런 글을 올려서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네. 잘 풀렸고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다 이겨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한미 정상회담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시간이 또 나오면 더 하도록 하고 네. 국내 문제를 저희가 좀 짚어볼게요. 일단은 노란봉투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 이 노동위원장도 하셨고 네. 이 국회의원 하시면서 또 직접 이 통과되는 모습도 보셨고 어떠셨습니까? 감회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25년에 한국 사회에 이제 그 오래된 묵은 과제 그리고 특히 노동 영역에서는 그 가장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고요. 네. 또 제 개인적으로도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숙제였다. 제가 사실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그 노동 현장에서 하청 노동자로 또 일했던 어떤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 속에서 20년 동안 제 마음속에 좀 담아뒀던 어떤 개인적 숙제이기도 하고 한국 사회에 지난한 과제였는데 네. 어쨌든 실타래를 한번 풀었고요. 사실은 21대 국회, 22대 국회에서 이미 국회 본회의를 한번 두 번을 통과했습니다. 맞아요. 통과를 했고
아시는 것처럼 통상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민의 대표 기관인 그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공포해서 법이 시행되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이게 무도한 윤석열에 의해서 2차례나 거부권을 행사되면서 무력화됐기 때문에 네. 이제 이렇게 막혔던 부분이고요. 그렇죠. 이번에는 당연히 국회 통과했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강조한 것처럼 분명하게 신속하게 공포하고 시행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일단은 통과는 됐고 네. 두 번째로 이제 이것이 현장에서 잘 안착되도록 그런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6개월의 또 시간이 있는 예.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거 살펴보고 뭐 재계에서도 지금 반발을 하고 있지만 뭐 보안 입법 얘기도 하고 있고 예. 하던데 예. 설득하고 계속 소통을 해야겠죠. 사실은 그 법 통과 과정에서 예. 국민의힘이나 재계에서 가장 많이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요. 음. 노란봉투법이 노조법의 2조와 3조의 조항들을 손보는 내용이었거든요. 네. 근데 3조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번 논의 과정에서는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아. 합의점을 찾은 내용이고요. 분명하게 그래요? 말씀드리면. 예. 그래서 국민의힘과 재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딴지를 안 겁니다. 그거는 예. 놔두고. 네, 이 정도면은 됐다라고 이제 어. 실제로 엊그제 본회의장 필리버스터에서도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나와가지고 다 인정하고요. 실제로 다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딴지를 안 걸고 네. 작년 21대 국회에서는 3조 문제를 가장 강력하게 그 이견을 제시한 거거든요. 재계랑 국민의힘에서. 근데 이번에 합의점을 찾았다. 그만큼 네. 민주당이 절제되고 절충된 내용으로 합의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부분이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아하. 2조와 관련해서는 두 가지 조항이 쟁점이었는데 네. 사용자 정의 개정과 노동쟁의 정의 개정. 아. 그런데 사용자 정의 개정은 쉽게 말해서 원청에 대해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 기업의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일정 부분 지게 하는 내용인데요. 원청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또는 하청 업체 경영에 대해서 관여를 하지 않으면 원청도 그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원청 기업이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라 이런 법이 아니고 관여를 깊숙하게 하면 그 깊숙하게 관여한 만큼은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서 원청도 그렇죠.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네. 건데 이 내용은 사실 이미 현행 노조법에서도 법원 판례와 중앙노동위원회라는 노동법 해석기관에서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현행 노조법 상으로도 이미 노란봉투법의 내용들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이 전혀 새로운 게 아니고 현행 노조법을 좀 더 명확하게 하는 차원의 법 개정이다. 이러기 때문에요. 제가 네. 그 경제단체 수장들을 만나고 법 처리 과정에서 긴밀하게 소통을 해보면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기정사실하고. 아 노란봉투법 이건 피할 수 없겠구나. 사용자 아하. 정의 개정은. 그래서 인정하는 내용들이 있었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자포자기 심정이다. 왜냐 현행 노조법으로도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확인하는 판결들이 막 쏟아져 나오니까 이 노란봉투법의 사용자 정의 개정을 더 이상 막기가 어렵겠다.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포자기 심정이다라는 표현까지 썼거든요. 남은 거 뭐냐 노동쟁의 정의 개정 하나만 이견이 좀 좁혀지지 않은 부분인데 네. 이것은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민주당이 노동계의 입장만 일방적으로 반영해서 처리한 게 아니고요. 재계나 국민의힘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절충해서 오히려 작년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그 노동쟁의 개정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기 신경 때문에 안 썼네요. 이런 3조에 대해서는 합의점 찾았고 네, 2조에서 2조도. 핵심 내용인 사용자 정의도 기정사실화된 부분이 있고 노동쟁의 정의는 이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이 재계와 국민의힘 반영해서 작년에 거부권 행사된 법안보다 완화해서 톤다운해서 처리를 했기 때문에요. 네. 이것은 절제되고 절충된 법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제 남은 것은 향후에 이 노동 현장에서 이런 부분들이 혼선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네. 정부 여당이 그런 후속 조치들을 지금 신속하게 아주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 국민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예. 재계를 포함한 경영하시는 분들도 걱정 그렇게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이런 개정된 노란봉투법을 인정하고 그거에 따른 신속한 대비를 하시는 게 네.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길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목조목 잘 설명을 해주셨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도 노란봉투법 통과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계속 해오셨고 네. 필리버스터 국민의힘에서 뭐 반대하는
그 토론에 나섰을 때도 국민들이 관심을 덜 두시잖아요, 사실은. 네, 이거 왜 반대하지? 이런 생각하게 되니까. 맞습니다. 필리버스터하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글쎄요, 제가 뭐 내용적으로나 아니면 거기 현장의 뭐 분위기나 네. 국민의힘도 또 뭔가 열심히 하고 싶어하는 그런 의지가 안 느껴졌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필리버스터하는 내용의 주는요. 예, 내용적 그 어필이라기보다는요. 절차적으로 3조는 이번에 처리 합의점 찾았으니까요. 처리해도 되는데 2조는 조금만 더 논의하자. 아, 충분히 시간을 갖고 좀 검토해보자. 음, 이런 얘기가 이제 주였고요. 네. 근데 그 지점에 대해서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5년 동안 사회적 논의를 했고요. 국회에서만 하더라도 네. 21대 22대 국회에서 두 번 통과될 정도로 논의를 많이 했고요. 이번 통과 과정에서도 저희가 바짓가랭이를 붙잡는 심정으로 3조는 접점을 찾았는데 왜 2조는 논의하지 말고 다음에 처리하자고 하냐. 2조도 치열하게 밤을 새워서라도 논의해보자라고까지 얘기했는데 네. 퇴장을 해버렸습니다. 아, 그래놓고 국민의힘이. 25년 사회적 논의, 음. 21대 22대 국회 본회의 통과 과정 네. 이번에 이 과정에서 2조에 대한 대안을 재계든 국민의힘이든 전혀 내놓지 않고 무조건 다음에만 25년 동안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렇네요. 할 시간 말이 끌기 없는 저희가. 거예요. 그쪽에서는. 알겠습니다. 6개월 동안 또 잘 준비해서 네. 시행이 되기를 바라겠고요. 뭐 상법 개정안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네. 했고 네. 이것도 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또 관심 을 가졌던 법안이고 맞습니다. 더 세진 상법 개정안 네. 재계가 유감을 또 표명하긴 했지만은 뭐 어제 주가는 또 상승을 했었고 네. 주식 시장이 또 이제 반응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 필요하다. 네. 예? 이거 총수의 마음대로 이사를 갖다 놓고 네. 소수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이 반영이 안 되는 건 그리고 말이 되느냐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것도 잘 될 네. 거야. 잘 처리된 거고요. 네,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아니라 예, 더 건강하고 더 합리화된 상법 개정안이고요. 네, 지금까지의 그 지배주주 음. 총수 일가의 전횡에 이렇게 좀 기업 경영이 굉장히 불안정하게 갔던 측면들 네, 또 불투명한 이런 기업 경영 부분들에 대해서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부분들 민주적인 기업 경영 이런 네. 부분들을 통해야 소위 말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없애고 오히려 더 지속 가능한 경영과 또 네. 경영 체질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이기 때문에요. 음, 글로벌 스탠다드에 다가선 그런 상법 개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뒤에 더 다뤄보고 네. 사실 저희 이제 특검 얘기, 검찰 얘기를 더 이제 해보고 싶은데 네. 어제 김건희 특검에 나왔지만 역시나 진술 거부를 했습니다. 네. 그럼 27일, 그러니까 내일 한 번 더 부르고 29일에 구속 기소할 걸로 이번 주에 구속 기소할 걸로 보이는데 네. 김건희의 이런 아무 말도 안 하는 전략, 네. 특검에 나왔다, 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나왔다, 건강 안 좋다 그러고 이 전략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완전히 그 뭐 저는 사법 질서, 사법 체계를 유린하는 행태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말하는 스탠스나 내용들이 전혀 뭐 국민들한테 공감이 되지 않는 부분이고요. 처음에 이렇게 출석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아니 뭐 절차에 잘 협조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구속되니까 그 다음부터 몸이 안 좋아졌어 갑자기. 갑자기 몸이 안 좋아져요. 갑자기. 막. 그리고 나와서는 또 진술 거부하고 예. 부창부서라든지 뭐 출석도 거부하고 이런 행태들이 오히려 그 이후의 재판 과정에서도 굉장히 안 좋은 양형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이제 저는 분명하게 생각을 하고요. 김건희 씨가 특검 출범 이후에 41일 만에 구속됐습니다. 3년, 4년, 수년 동안 검찰이 전혀 혐의점을 못 찾고 무혐의 처분을 해버렸어요. 네, 근데 특검이 출범하자마자 41일 만에 구속을 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과연 기존 검찰이 혐의점을 못 찾은 건지 안 찾은 건지 네. 있는 증거들을 그 증거를 확보를 못한 건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쪽으로 치워놓은 건지 저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검찰 개혁이 이제 국민적 공감을 네. 또 검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사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구속영장까지 청구됐다라고 하는 것은 김건희 씨의 진술 여부와 무관하게 여러 가지 물증과 네. 다양한 인증을 통해서 충분히 기소할 수 있는 부분들은 확보되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음. 아마도
오늘 내일 뭐 이번 주 안에는 네. 금요일 전에는 아마 구속 기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구속 기소 예. 될 거다. 영장이 지금 31일까지 연장돼 있거든요. 예. 이제 그 전에 이제 구속 기소를 할 거기 때문에 음흠. 아마 평일간에 기소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재판에 가게 된다라는 건데 김건희 특검이 이제 김건희 관련돼서 뭐 건진 법사도 구속을 했고 집사로 불리는 김혜성, 뭐 이종호 다 구속이 돼 있는데 내일은 권성동 의원에게 나와라 소환 네. 통보를 했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가장 김건희 특검에서 가장 주목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권성동에 대한 수사 통일교 부분인데요. 관련된. 예, 통일교와 관련된 네, 특히 이제 두 가지 아닙니까? 그 윤석열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이 두 건에 대해서 통일교를 끌어들인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당원 가입을 통해서 네, 그 당대표의 어떤 당선을 위한 또는 윤석열 대통령 선거에 관여하기 위한 통일교 강제 당원 가입 이 부분들인데요. 이거는 그 정당 민주주의 또는 전체적인 그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완전하게 뒤트는 행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당법 위반으로 고발을 민주당에서 한 바도 있습니다 이미.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수사가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 언론에 보도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상당한 혐의점이 있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상당한 혐의점. 뭐 네. 이 금전이 오간 금전이 그런- 오고 간 부분뿐만이 네, 아니고 의혹? 예. 그런 것들이 대가성이 있다라는 거죠. 아, 대가성이 심지어 선거와 관련된 대가성이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되는 부분이 보도로 상당히 많이 이제 진척이 되고 있는 내용인데 네, 압수수색까지 했지 않습니까? 지역에 대해서 회관에 대해서 네, 의원회관 의원실에.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까지 진행이 됐고 그 과정에서 권성동 의원이 보였던 부분들은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다, 정치 탄압이다 이렇게 했는데 네, 그 일방적 주장과는 다르게 언론 보도의 내용은 종합해 보면 상당한 혐의점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혐의점이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저는 그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 네. 권성동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의힘과 직결되는 사안이고요. 심지어 기존 대선과도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보전받았던 선거 비용까지 다시 반환해야 되는 그런 이슈까지도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게 네. 사실상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네. 당의 운명이 또 걸려 있는 네. 그런 수사일 수도 있고 네. 권성동은 뭐 이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저는 이미 문재인 정부의 정치 탄압을 이겨낸 경험이 있다. 이번 네. 이재명 정부의 표적 숙청 시도 역시 반드시 극복을 해내겠다. 그러면서 내일 나는 결박하기 때문에 출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네. 반응하시겠습니까? 아니 무슨 얘기만 하면은 뭐 문재인 정부에서 뭐 김건희 씨에 대한 그 도이치모터 주가 조작 의혹도요. 문재인 정부에서 뭐 할 만큼 다 해서 안 나온 거를 뭐 얘기하는데 네, 참 어불성설이고요. 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혐의점이 매우 짙어 보이고요. 혐의점이 짙다. 아마 권성동 의원 지금 쉽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 그 허장성세라고 봅니다. 허장성세다. 예. 뭐 여기서 내가 뭐 그랬어요 이렇게 인정할 수는 없으니까 예, 예. 정치 탄압이다 이런 주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저는 건데. 이 정도 되면은요 예. 내일 소환 조사하고 일정 부분 확보된 어떤 물증이나 인증을 통해서 영장 청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구속영장 청구를 예, 해야 된다. 해야 된다고 봅니다. 매우 중대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영장이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 범죄 혐의의 중대성,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 이런 부분들이 인정이 되면 네, 구속 사유가 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런데 증거인멸 우려의 대표적인 사안이요 혐의 부인입니다. 혐의 부인. 근데 혐의점이 상당 부분 확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부인한다라고 하면은 네, 진술 짜맞추기라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증에 대한 증거 인멸이라든지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해지거든요. 법원에서 구속 사유를 판단하면서 유력하게 보는 지점인데 지금 딱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검에서 내일 조사하고 네. 어느 정도 확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영장 청구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권 의원이 나중에 이제 수사 받은 다음 조사 받은 다음에 밖에 나가서 또 예. 말 맞추기 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대해서 네. 특검이 영장 청구를 해서 네. 신병 확보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가장 큰 건 특검이 매우 혐의가 중대합니다. 중대하다. 예. 국민의힘의 선거자금 토해낼 가능성까지 언급하셨으니까 예. 중대한 혐의가 있을 예.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네.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권성동 후보가 이제 드랍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통일교가요. 네, 김기현 후보로 맞아요. 이렇게 흘러갔다, 접촉했다. 네. 이런 또 언론 보도가 보도가 있어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저는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그래요. 예. 그리고 뭐 한학자 총재한테 이제 쇼핑백으로 예. 뭘 받았는데 또 별도로 이렇게 예.
큰절을 또 했다고. 예. 큰절 얼마 정도의 금액이면 그렇게 큰절을 하느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일방의 주장이 아니고 통일교 내부 관계자들의 진술들이 지금 특검에서 이제 확인됐다라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네. 저는 상당 부분 혐의에 대한 신빙성이 있는 보도들이라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요. 네. 예. 신속하게 치고 나갈 수 있는 신속하게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영장 청구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거고 네. 지금 한덕수 전 총리 같은 경우 네. 심사가 내일입니다. 예. 영장 발부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된다고 보죠. 된다. 제가 제일 그 했던 부분이요. 저도 국회에서 계엄 내란 초기에 네. 한덕수 총리한테 그러저런 질문들을 또 했을 거 아닙니까? 아 예. 초지일관 지금에 와서 보면은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대국민 사기, 대국민 기만이었습니다. 국정 2인자가 네. 국민들을 상대로 그래놓고 대통령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예? 정말 지금에 와서 저도 보면은 호남 사람입니다. 이렇게. 지금에 와서 보면은 약간 네. 진짜 뒷목이 뻐근할 정도로 그렇네. 너무 농단을 했어요. 너무 진짜 그 지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좀 분노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거짓말을 했는데 지금 와서 특검에서 이렇게 잠깐 들여다보니까 네. 벌써 6개의 혐의점이 드러났다는 거 아닙니까? 혐의가? 그렇죠. 그러니까 6개의 혐의에 대해서 내란 우두머리 이 방조죄 혐의로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문서 계엄 선포문을 사후적으로 작출하고 네. 그걸 또 심지어 폐기까지 하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모양새를 우려가 있으니까 또 위증 확인되고 네. 그 탄핵 심판과 국회에서의 위증이 또 이 혐의점이 드러나고 이런 부분들을 모아서 6개의 혐의로 지금 영장 청구가 됐는데 네. 결정적으로 진술이 계속 부인하는 진술이었어요. 아. 그러다가 이제 CCTV로 물증이 확 나오니까 네. 제시되니까 아 이러다가는 영장 구속되겠구나 하니까 마지막에 이제 진술을 네. 바꾸면서 진술 바꾼 게 결국 위증을 자인한 거거든요. 그렇죠. 위증을 자인하더라도 예. 구속은 피하고 싶다라는 발버둥인데 아. 때는 늦었습니다. 때는 늦었다. 예. 발버둥. 이 정도 쳐도? 상황이면은요 예. 법원에서 구속 안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가 매우 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란 우두머리 방조 네. 이런 부분이 있고요. 내란 공범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예. 혐의에 대한 소명이 어느 정도 된 거 아닙니까? 스스로도 자백한 부분도 있고 네. 그리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농후하죠. 음. 지금까지 한 여러 가지 일련의 행태를 보면은 네. 어땠습니까? 나와가지고 막 국민을 상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내가 윤석열한테 계엄 선포문 받았는지 잘 모르게 처음엔 안 받았다고 했다가 네. 나중에 이제 집에 와서 돌아보니 저기 양복 주머니에 있네요. 예. 어떻게 양복 주머니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정말 시대의 코미디인지 대국민 사기인지 모르겠지만 이 정도 되면 법원도 예. 영장 발부 안 할래 안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안 할래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그다음에 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네. 어제 강제 수사가 있었습니다. 예. 이것도 뭐 만시지찬이다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네. 그동안 검찰이 그냥 아무 뭐 수사도 안 받고 가만히 있었던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시작이 됐다라는 건데 네. 이거 어떤 의미입니까? 박성재는 법무부 장관이었어요. 네. 수사 주체인 검찰이 그 직속 상관인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수사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검찰 개혁이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박성재 내란 중요임무 종사, 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금 그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다라는 부분이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계엄 당일 최초로 호출된 6명의 국무위원 중 한 명이고 네. 계엄 직후에 박성재가 그 법무부 실국장 간부들을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합니다. 네. 회의 과정에서 이러저런 지시를 하죠. 그렇죠. 뭐 출국 그 관련한 조치에 대해서 좀 검토하고 또 검사 합수본부에 파견하는 문제에 대해서 검토하라고 지시하고 일련의 어떤 지시들을 합니다. 다음 날 12월 4일 안가회동 그 유명한 안가회동 네. 그냥 저녁 먹으러 모였다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네? 그냥 왜 주장이잖아요. 저녁을 안가에서 하필. 그것도 하필 그 내란 다음 날. 핵심 4인방이 모여가지고 예. 근데 밝혀진 것은 4명만 모인 게 아니었답니다. 법률비서관, 실무를 담당하는 법률비서관이 왜 모였을까요? 법률적 검토를 하려고 불렀을 거 아닙니까? 밥 먹으려고 왜 하필 법률비서관을 그 자리에 불러요? 그 사람 뭐 사의 표명하기 위해서 들렀다고 하는데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안가회동이 예.
독재, 연구 독재를 꿈꿨던 거 아니냐라고 하는 하나의 또 흔적으로 우리가 지금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했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혹시나 제2의 계엄을 획책하는 거 아니냐? 음. 아니면 계엄에 대해서 네. 법률적 정당성을 아하. 좀 마련하기 위한 조치를 이렇게 도모하기 위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예. 여러 가지 의혹 제기를 했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좀 밝혀져야 될 부분이 많고 상당한 혐의점이 있기 때문에 강제 수사 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내란 특검 팀에서 박성재 전 장관 휴대폰에 대해서 10개월치 기간에 대한 압수수색을 요청을 했는데 네. 법원에서는 계엄 선포 직후 이틀에 대해서만, 네. 그러니까 지난해 12월 이제 3일, 4일 이틀만 영장을 이제 발부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다. 이거 좀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했네요. 법원에서는. 일단 법원은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12월 예. 3일과 4일이 가장 핵심적인 어떤 통화 내역이기 때문에 3일 날 과연 대통령실과 윤석열과 관계자들과 어떤 계엄과 내란에 대해서 어떤 그 내용들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4일 날 안가회 등을 네. 포함해서 어떤 내용들이 오고 갔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적으로 혐의점을 좀 더 강화시킨다면 당연히 사전부터 이런 부분들을 인지하고 공모했는지 여부, 또 사후적으로 조금 더 12월 4일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어떤 조치들과 공모 부분 이런 부분을 없었는지 여부까지도 나갈 수 있겠다는 것은 일단은 열어놓은 것 같고요. 네. 그런 부분들 확인할 필요 없어, 혐의점이 별로 없어 보이네, 이런 차원에서 축소한 영장을 발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핵심을 일단은 영장을 발부해서 보게 해서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음에 영장이 발부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것이고 예. 일단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흐름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그런 흐름이다. 예. 그리고 이제 추경호 전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네. 포함해서 현역 의원의 소환 조사도 줄줄이 예상이 돼요. 네. 이제 그 동안은 뭐 참고인 자격으로 민주당 의원도 갔었고,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 뭐 조경태 의원, 김혜재 의원 등등 갔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도 이제 수사를 피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음. 그때 당시 기억하시겠지만은 계엄 해제 의결을 본회의장에서 해야 되는 매우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네. 저는 사실 그날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 밖에, 지금 그때 이제 우리가 유튜브로 다 보잖아요, 밖에 상황을. 네. 다 들어왔거든요. 사실은 그 군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이미 들어왔습니다. 이미 그렇겠죠. 의결하기 전에 창문 깨고 뭐 진짜 본회의장. 예. 그럴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었는데 마지막 추경호 그 당시에 예. 그 원내대표가 마지막 의원들한테, 국민의힘 의원들을 공지한 게요 12시 3분인가 그렇거든요. 12시 3분인가? 12시 3분. 그때 마지막 공지 내용이 뭐냐면 당사로 와라였습니다. 아. 당사로 와라. 그게 중요한 메시지인데. 당사로. 어디로 그러니까 가는지. 계속 그 전에 예. 오락가락합니다. 예. 당사로 와라, 국회로 모여라, 당사로 와라, 뭐 이렇게 오락가락 하다가 마지막 공지가 자정 넘어서 당사로 와라였습니다. 근데 그때 12시 3분이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1시부터 12시 사이에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전에 이미 군인 의지만 있었으면은 상황 종료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본회의장에서 의장님한테 빨리 표결 진행해 주세요라고 맞아요. 원성을 할 정도였어요. 저도 이 자리에서 그 네. 현장을 생중계했었는데 네. 계속 보고 있었죠.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12시 3분에 당사로 와라 이라고 공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추경호 대표랑 그 의장님이랑 네. 소통을 하는데 의장님은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언제까지 와라 했는데 시간을 더 달라 이랬습니다. 저는 이게 시간을 더 달라. 이 긴박한 순간에. 이 긴박한 순간에 당사로 와라, 의장님한테는 시간을 더 달라. 그리고 심지어 그 와중에 윤석열과 통화하죠. 한독수도 통화 그 전에 네. 통화했었고 이런 터진 상황들이 다음에. 있다라고 하면 그 통화 내용에서 무슨 얘기를 했길래 또 이런 일련의 조치가 뭘 의미하는지 이거 종합해 보면 아. 저는 추경호의 역할이 예.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 부분은 상당한 국민적 의혹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속한 어떤 소환 조사가 필요한데 예. 그 전 단계로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제 추경호 소환 조사도 멀지 않았다. 네. 그때 이제 돌이켜 보면은 이 긴박한 순간에서 빨리 이 총을 쏴서도 끊어내라 윤석열의 네. 지시가 있었는데 의원들이 이제 다 안 모이니까 그러니까 의원들 숫자를 파악하고 있는 듯한 네. 그런 느낌 받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파악했겠느냐. 예. 그거 예. 안에서 정보를 준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런 예.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고 누구냐? 예. 추경호냐? 아니면 다른 의원이냐? 예. 여기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된다. 예. 그리고 심지어요. 네.
그걸 진두지휘하는 추경호가 그때 당시 어디 있었느냐면은 본청 내 원내대표실에서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계속 이런 공지하고 소통하고 이랬어요. 네. 결과적으로는 추경호는 또 계엄해제 의결에 참여 안 했습니다.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의원들도 참여를 안 했고요. 그것도 이상하네. 그러니까 일련의 과정을 보면은 해제 안 되길 바랐나? 그러니까 계엄 해제 의결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을 넘어서서 네.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거 아닌가? 계엄이 계속 유지되기를 바랬던 거 아닌가? 네. 라고 하는 이런 언론의 의혹 제기, 국민적 의혹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저는 근거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수사 멀지 않았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이 진행되면서 아까 저희가 앞서도 언급했듯이 자, 검찰이 정말 아무것도 안 했구나. 제대로 네. 수사하지 않았구나 생각이 드는 게 네. 특히 뭐 어떻게 보면 지금 주목받고 있는 예 중에 하나가 바로 관봉권 아니겠습니까? 네. 띠지. 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띠지. 띠지를 직원이 실수로 이제 돈을 세다가 그걸 풀렀다가 그거 뭐 분실했는지 버렸는지 뭐 그런 상황이다. 네. 이것도 좀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해명도. 저는 예. 강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실수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유실했다. 과연 그럴까? 띠지만이 아니고요. 그 앞에 관목관 앞에 붙는 스티커까지 스티커. 분실됐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띠지와 스티커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검찰은 그걸 모를 수가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이게 매우 중요한 물증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유실했다? 아니 예를 들면 상상해 보시면은 네. 그 관목권 스티커랑 띠지 이렇게 떼놓고 그렇게 원래 그렇게 하지도 않는데 세 필요가 없죠. 뭐 그 말에 따라서 샌다고 하더라도 옆에다 이렇게 놨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셌을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이제 다시 원상회복 했을 거 아닙니까? 얼마인지 묶음으로 해놔야죠. 원래는요 그 물증 자체를 훼손하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했다고 치더라도 네. 이거를 한두 개도 아닌 거를 그거 다 그냥 깔끔하게 다 분실했다라는 게 그거를 그렇게 그렇네요. 핵심 물증이라는 것을 모를 수 없는 검찰이 그건 이해가 안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고의 은폐, 고의 고의 폐기 고의 여기에 폐기. 좀 방점을 찍는데 이런 의혹에 대해서도 밝혀야 되고요. 네. 저는 이거 검찰이 수사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특검 수사 대상에 적시가 돼 있습니다. 실제 그 김건희 특검법에 16개 혐의 그 수사 대상 중에 네. 1호부터인가 1호에서 13호부터까지의 수사 대상과 관련해서 증거인멸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14호에서 그걸 규정하면서 수사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검찰 어떻게 보면은 고양이한테 생선 맡기는 꼴이에요. 검찰이 이건 자초한 이런 문제인데 검찰이 또 수사하라고 한다는 건 맞지 예. 않고 특검이 가져야 된다라고 봅니다. 맞아요. 이거 특검이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이거 해명을 좀 들으면서 네. 아니 건진법사 관봉권이는 건진법사 해명하고 똑같이 가나 생각이 들 정도로 네. 통일교에서 받은 뭐 이제 가방 뭐 목걸이고 네. 기억 안 난다 뭐 네. 잃어버렸다 이랬는데 네. 검찰 해명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뭐 건진이 알려줬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참 말이 안 되는 네. 해명 뭐 한덕수부터 해가지고 뭐 건진 그다음에 검찰 국민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해명만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뭘 믿으라는 건지. 그러니까요. 예. 그 건진법사가 검찰 인사와도 관계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보도들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 관봉권의 출처가 어딘지는 띠지나 스티커를 통해서 확인했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렸고 네. 그래서 이 관봉권이 한국은행에서만 왔을 거냐 관봉권의 출처는 또 검찰이나 경찰을 없는 거냐 네. 특수활동비 명목으로 그러니까요. 이제 이런 일련의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을 네. 종합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검찰 개혁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특위도 지금 열심히 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검찰 개혁안이 추석 전에 이제 마련이 된다. 네. 뭐 9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네.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은 그 말하자면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검찰 특위가 이제 당에서 꾸려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지금 따져 보면은 한 3주도 채 안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굉장히 속도감 있게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소위 말하는 그 검찰 개혁, 검찰청 폐지와 관련돼서 검찰청을 폐지하게 되면은 공소청으로 전환한다 이런 그렇게 이제 얘기가 네. 되고 있는데 공소청 법안이 마련이 돼야 되고요. 재정법이 그 다음에
검찰청의 기존 수사 기능을 분리해서 새로운 수사 기관에 맡겨야 되는데 그런 거를 맡기기 위한 하나의 수사청, 지금 가칭 중대범죄수사청이라고 네. 이렇게 이제 이름 가칭 상정하고 있는데 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과 관련해서 또 하나의 법이 제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 공수처에 대한 확대 강화도 공약으로 내걸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대 강화 개정안, 공수처법 개정안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네. 검찰청 폐지 법안 그리고 이런 수사기관을 전반적으로 좀 컨트롤하는 어떤 국가수사위원회가 신설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논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네. 부분들에 대한 논의와 필요하다라면은 관련 법 제정도 이제 필요한 부분이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담는 정부조직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야, 이런 게 많네요. 예. 5개 법안, 많게 보면 6개 법안인데요. 이 법안을 저희가 3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굉장히 속도감 있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치밀하고 꼼꼼하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법안에 대한 얼개들, 네. 초안들은 많이 좀 정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 작업들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예. 거의 그럼 매일 야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왠지? 실제로 그렇고요. 어제도 자정 무렵까지 지금 저희가 회의를 했고 아이고. 일요일도 사실은 제가 이제 토요일 날 노란봉투가 필리버스터 때문에 하루 종일 대기하고 밤샜거든요. 일요일 날 오전 10시 반부터 네. 오후 4시 넘어서까지 계속 회의를 우리 특위 위원들 하고 있고요. 지난주도 거의 하루 이틀 빼고는 매일 회의하고 아이고. 이번 주도 아마 그렇게 좀 달려갈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게 이제 시급하고 네. 중요한 법안들이고 맞습니다. 검찰 개혁 이번엔 꼭 해내야 된다라는 네. 국민들의 요구도 네. 있고. 예. 그 사명감이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위원들께서는.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은 70년 넘게 존재했던 이 검찰청을 9월 25일 한 달도 안 남은 9월 25일 본회의 때 네. 검찰청 폐지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요. 예. 그런 만큼 굉장히 좀 꼼꼼하고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아. 또 국민분들에게 직결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예. 형사 절차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국민적 불안이라든지 또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 굉장히 좀 잘 챙겨야 되기 때문에 네. 막중한 어떤 부담과 책임이 좀 실제로 있고 우리 특위 위원들께서 그러다 보니까 본업도 좀 뒤로 하고 본업도 뒤로. 네, 실제로 다 법률가들이 대부분이고 네. 뭐 그 이런 이런 형사법에 또 정통하신 교수님들도 많이 들어와 계시는데 본업도 다 뒤로 하고 지금 거의 매일 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네. 근데 야당과의 또 협의는 또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도 네. 국민들이 이제 지켜보고 있는데 일단은 네. 국민의힘에서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 개혁인지 개혁인지 되짚어 봐야 된다. 네. 뭐 수사권을 완전히 흐트러 놓으면 실질적으로 그 피해는 전부 우리 국민한테 가는 거 아니냐. 예. 대한민국 어디에서도 제대로 수사를 하는 데가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상황인데 수사권 네. 흐트러 놓는 거 좀 우려가 된다. 네. 이런 얘기를 송원석 비대위원장이 했네요. 예. 어떻게 좀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예. 기존의 검찰 세력이 수사를 잘해서 계엄과 내란이 발생했습니까? 계엄과 내란이 발생한 거에 대해서 기존의 검찰이 수사를 잘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진상규명을 이따위로 해놨습니까? 네.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요. 예. 특검이 발족해가지고 41일 만에 구속하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기존 검찰은 3년 4년 동안 묵혔다가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 그런 검찰을 국민들이 계속 믿고 가야 된다는 얘기인지 그런 답변을 좀 면전에서 듣고 싶고요. 예. 이제는 검찰 개혁, 검찰청 해체라고 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쌓일 만큼 쌓였고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서는 특위 내용을 정리를 하고 네. 또 당내 또 당정대 그리고 당 외에 국민적 공론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거칠 거고요. 그 하에서 당연히 야당과의 협의 네. 이런 부분들도 당연히 거칠 겁니다. 아. 예. 중심은 우리 당 특위의 명칭처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그러니까 국민만 주권. 보고 네. 국민의 어떤 공감 속에서 이런 부분들 기조를 잡고 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민을 믿고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서 검찰 개혁 해내겠다. 뚜벅뚜벅 해내겠다. 그 의지 들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 매일 야근 쉬는 날도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 이용우 의원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띄워드렸습니다. 후원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이용우 TV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도 하셨는데 이용우 TV 너무 고맙습니다. 있군요. 아 예. 후원도 있고요. 네. 이용우 TV 구독자 너무 왜소합니다. 아이고 이제부터 시작이죠. 시작을 예. 해서 열심히 국민과 함께 가는 이용우 의원의 의정 활동도 이용우 TV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우 TV 한 번만 더 광고하면 예, 제가 토요일 날 노란봉투법 본회의장 필리버스터가 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작년에도 필리버스터를 했는데 제가 20시간 분량의 필리버스터 준비했다가 제 앞에서 끊겼고요. 이번에도 엄청나게 준비했다가 아이고. 또 제 앞에서 끊겼습니다. 끊기는 게 예상되어 가지고 네. 제가 준비했던 거를 국회 최초 본회의장 밖 필리버스터 일명 따로버스터를 따로 버스터. 국회의원회관 간담회실을 빌려가지고 아, 똑같은 포스로 예. 서가지고 재밌겠다. 4시간 48분을 했습니다. 이용우 TV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용우 TV 좀 가셔서 진짜 보시면은 네. 그동안 우리가 못 봤던 볼 수 없었던 국회 네. 본회의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용우 의원의 네. 필리버스터를 직접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 구독 좋아요 꼭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 오늘 또 이제 한미 정상회담 또 이후의 방송이라서 네, 네. 참 다이내믹하게 진행이 됐는데 끝으로 가시기 전에 시청자분들께 못다한 말씀 있으면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는 이제 25년의 노란봉투법 일단 한번 매듭을 이렇게 지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이용우 TV의 노란봉투법에 사실 일반인들한테 어려운 내용일 수 있습니다. 법률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주 대중적으로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고 그 법이 크게 법리적으로 문제없고 현실적으로 타당하다. 그리고 이후의 노동 현장에 매우 건강한 새로운 시대를 여는 노란봉투법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충분하게 설명해놨습니다. 네. 국정기획위원회 2달의 어떤 여러 가지 전력 질주를 해서 마무리했는데 한숨 돌리려고 했더니 당에서 검찰특위 간사를 맡겼는데요. 예. 검찰특위 간사를 역할도 검찰청 폐지를 포함해서 국민들에게 불안감이 가중되지 않고 피해가 가지 않는 꼼꼼하고 철저한 검찰 개혁안 신속하게 마련하겠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